요즘 재건, 우주항공, 로봇, 또 어제는 남북 경협주까지 시장이 새로운 테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섹터에 주목해보면 될지 그 해답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테마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가운데 어느 쪽에 집중해봐야 될지 궁금한데 좀 믿어도 될 만한 주도주로 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네. 주도주라고 하는 것보다 네. 주도주 쪽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자금이 몰리는 현상들 이걸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순환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주도주보다는 순환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빈집 효과, 그래서 올해 되게 많이 하락했고, 그러다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면 해봐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도 앞서 저희 매니저님들 나와서 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 쪽이었습니다. 네, 로봇 쪽들도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대감 알아보면 될까요? 네, 일단 이쪽에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네. 지금 시장에서 벌써 AI 소프트웨어 움직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다음은 또 소프트웨어가 적용돼서 로봇에 장착된다. 그럼 이제 로봇 관련된 쪽들도 투자 아이디어가 확대되면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AI 소프트웨어나 마찬가지로 로봇 쪽이나 이 종목들의 특징은 약간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좀 나레이티브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시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이게 내 계좌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또 많이 오른다 그러면 실현하고 다시 절대 물리시면 안 됩니다. 물리시면 또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그러면 로봇 관련된 쪽에서 그렇게 이 회사는 정말 세계적인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제 주변적인 입장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 많이 보고 있죠.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이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한국이 침투율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라인에 딱 하나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거의 고정체죠.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저희랑 똑같이 생기고 앵커님처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쪽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네. 이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 좀 하루 힘들었는데 막 말벗도 낼 수 있고 그런 로봇이 나오겠죠. 거기다 네. 이제 뭐 또 제조업체부터 또 극한 환경, 그러니까 즉 극한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시면 이제 영화에서 터미네이터처럼 이제 가서 싸웁니다. 막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우주항공으로 보게 되면 이제 로켓에 사람이 안 탑니다. 로봇가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주인에 대한 약간 좀 소실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당하는 위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인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발음이 안 되네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국내 로봇 산업은 어떨까요, 대표님?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뭔가 태동하고, 우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고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분기 재무제표를 살짝 보시기 시작하게 되면 재고 자산이 쭉 올라와 있어서 잘 안 빠집니다. 그런 얘기는 일단 우리도 그쪽으로 가긴 가겠어라고 하는데 의외로 실적과 연결돼서 성과가 나기에는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직립 자율 보행을 통해서 움직이는 로봇들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있긴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만듭니다. 하지만은 상체는 사람, 하체는 동물? 켄타우루스인가요? 그거 아니고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행을 통해서 나오는 로봇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이동에 제한도 될 수밖에 없고, 계단 어떻게 내려갑니까? 못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또 따라오는 중국이나 이쪽에 비해서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로봇 산업 현황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이 궁금한데 이 로봇 안에서도 대장주들이 있고 뭐 부품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어느 쪽 보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는 큰 거 챙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 챙겨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야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그 두 종목이 가장 중요하고 또 ETF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ETF도 관련된 쪽에서 라이즈 AI 로봇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ETF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오히려 미국 쪽이나 미국 쪽 종목들을 커버하고 AI와 적용되는 로봇 쪽을 본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또 매매하기는 가장 또 바이앤홀드하기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작은 종목을 하나 보게 되면 클로봇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도 자율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관련된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그리고 또 관제 솔루션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데 하나 이거는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변동이 크겠죠. 거기다가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되다 보니까 물량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시고 바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런 산업이 태동할 거야. 그러면 좀 길게 본다. ETF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코스닥 새내 기주죠. 클로봇 기대감부터 또 ETF 여러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로봇에서 또 AI 소프트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계속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네. 이 AI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어제까지 시세 좋았죠.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우르르 한번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따라가지 마시고 약간 좀 차익 물량 나올 때 그거 한번 보시면서 플레이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너무 무리하셨다간 이쪽은 성장주의 개념이다 보니까 변동폭 크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하시고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 한동안 잠들어 있던 로봇주가 이 머스크의 입김에 깨어나면서 관련해서 이 전망 또 탑픽 기업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민수의 슈퍼사이클 시간이었습니다.